자, 강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관형 반응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어로는 이제 tubular reactor라고 해요. 자, 이 관형 반응기는 아래에 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원통형인 이렇게 파이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이프. 자, 조금 더 실제적인 사진을 보면 이렇게 요런 관형으로 된 파이프가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CSTR처럼 여기 이 반응물들이 여기 안으로 쭉 들어가서 여기 있는 길이 방향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정상 상태에서 운전이 돼요. 자, 요거는 긴 관이기 때문에 액체보다는, 그쵸? 기체상 형태의 반응물이 여기 관형 반응기에서 잘 반응하겠죠? 그래서 요 관형 반응기에서는 기상 반응, 즉 gas phase reaction이 주로 gas phase reaction이 즉 기상 반응이 일어납니다. 알겠죠?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관형 반응기는 반응물이 이렇게 관을 따라서, 즉 반응기의 길이를 따라서 반응이 이렇게 쭉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반응물이 쭉 가면서 길이 방향으로 소모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반응 속도는 농도의 함수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하나 알고 있어야 될 게, 여기 있는 관형 반응기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요 방향이 축방향이에요. 축방향. 그리고 여기 우리가 이제 반지름 원이라고, 이게 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쪽 아래쪽 요거를 반경 방향이라고 해요. 반경 방향. 자, 그래서 이 관형 반응기에서 반응 속도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상 반응이고, 그리고 농도의 함수가 되겠죠? 반응 속도는. 자, 그리고 이렇게 길이 방향, 즉 축 방향 따라서 이 반응 속도가 변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아마도 이런 혹시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라고 배웠었죠? 뭐 안 배웠으면 지금 알면 되는 건데, 이 만약에 이제 유체 흐름장 플로우 필드에서 이런 플러그 흐름 분포, 이렇게 플러그 흐름이라는 게 이 어떤 관에서 어떤 반응물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 흐름이 유속, 농도, 온도 또는 반응 속도에 있어서 여기에 있는 반경 방향,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좀 떼왔을 때, 이렇게 됐을 때 요 반경 방향에 따라서 유속, 농도, 온도, 반응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플러그 흐름이라고 해요. 즉 축방향으로만 반응 속도가 변한다. 이게 플러그 흐름이다. 자, 그리고 플러그 흐름이 지나가는, 즉 반응기가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라고 해서 우리가 PFR이라고 부른다.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플러그 흐름 반응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서 반응물이 들어가고 축방향으로 쭉쭉쭉 해서 반응이 일어나고 생성물이 이렇게 나가는 요거를 이제 플러그 흐름 반응기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플러그 흐름의 요 축방향에 따라서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제 반응 속도가 변화하고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자,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상 상태로 앞에서 배운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 즉 PFR을 설계하기 위해서 그 설계식을 우리가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래와 같이 이렇게 그림을 표현을 해요. 즉 뭐냐? 플러그 플로우 리액터 이 반응기에서 여기 있는 델타 V라는 미소 부피, 그냥 가장 굉장히 작은 부피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 미소 부분에서 델타 V에서 이게 델타 V거든요. 그냥 가장 작은 미소 부피를 선택을 하는 건데 이 미소 부피에 대한 화합물 J에 관한 몰 수지를 우리가 이제 세워서 자 우리가 이 PFR의 설계 방정식을 우리가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같이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일반 몰 수직 이렇게 된다고 우리가 계속 써먹고 있죠? 요거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델타 V 이거를 이제 미소 부피라고 했죠? 미소 부피. 부피에서 여기 안에서는 굉장히 부피가 작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자, 반응 속도에 대한 공간적 변화가 없을 만큼의 충분히 작은 거예요. 그죠? 충분히 작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반응 속도가 일정하겠죠? 그래서 요 RJ 반응 속도는 이렇게 인테그랄 이렇게 앞으로 넘어올 수 있죠? 상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델타 GJ는 자 이건 이제 얘기를 안 했네요. 자, 생성항. 그쵸? 생성항을 GJ로 표현을 한다고 했고, 미소 부피에 대한 생성항을 델타 GJ라고 하면, 그쵸? 델타 GJ는 인테그랄 0에서 델타 V까지 RJ dV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델타 V는 굉장히 작은, 즉, 반응 속도가 공간적으로 변화가 없을 만큼 충분히 작기 때문에 여기는 RJ가 자, 일정하기 때문에 상수죠? 상수이기 때문에 RJ가 인테그랄 앞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요거를 0에서 델타 V까지 dV 요걸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RJ V 0부터 델타 V. 그래서 요거는 RJ 델타 V로 이렇게 델타 GJ 이 미소 부피에 대한 자, 생성 속도를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생성 속도를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관형 반응기에 대해서 지금 자, 요런 설계 방정식을 자, 우리가 이제 유도를 하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유입, 유출, 생성, 축적 요 항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보자고 하면 그죠? 자, 이렇게 요런 자, 관형 반기가 있을 거고 요거는 PFR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유출. 자, 유입이죠? 유입은 자, FJ. 그죠? 여기 유입이 되고 이 미소 부피에서 그죠? 그러면 FJ고 이게 입량이 되겠죠? 유출량은 FJ고. 그죠? 그러면 여기 이 부피에서의 유입량, 즉 자, 화합물 J의 몰 유량 V에서 유입은 FJ V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부피 VW V 플러스 델타 V 요게 델타 V이기 때문에 여기는 V 플러스 델타 V가 되겠죠? 그 유출량은 FJ VW 델타 V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생성량. 여기 이 미소부피의 생성량은 RJ 델타 V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자, DT분의 DNJ 즉 여기 축적되는 속도죠? 요거는 우리가 정상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0이죠? 그래서 0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자,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잠깐 지울게요. 하면 자, FJ V 마이너스 FJ V 플러스 델타 V 자 플러스 RJ 델타 V는 0이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반응 속도에 대해서 여기에 우리가 정리를 하자면 어떻게 돼요? RJ 델타 V는 자 요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되죠? 마이너스 FJ V 플러스 FJ V 플러스 델타 V가 되겠죠. 그죠? 즉 양변의 델타 V로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 RJ는 어떻게 돼요? 델타 V분의 마이너스 FJV
플러스 fj 플러스 델타 v, v 플러스 델타 v가 되겠죠. 자, 여기에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정의. 그러니까 여기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플러스를 대기 위해서 fj 자 플러스 델타 v 마이너스 fj v 나누기 델타 v. 요게 이렇게 rj라고 했죠. 그렇죠? 요거 이렇게 유도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유도를 했어요. 자, 정리를 하면 자, 우리가 도함수의 정의. 자, 생각나나요? 도함수의 정의. 자, 리미트 델타 x가 0에 가까워질 때 델타 x분의 fx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x는 dx는 df 이렇게 우리가 미분적분 시간에 배웠었잖아요. 자, 요게 조금 어려우면 자, 이전에 말했지만은 제 유튜브 채널에 있는 미분적분을 가서 공부를 해보세요. 자, 이런데 요 형태가 요 형태와 같죠. 자, 그래서 다음 장에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유도한 거를 우리가 리미트 델타 v가 0에 가까워질 때 요거를 이제 가까워지려 하고 극한을 취하게 되면 우리가 이게 dv분의 dfj가 되잖아요. 그렇죠? 즉 요거는 rj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pfr에 대한 미분형 정상 상태 보일 수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관형 반응기. 자, 관형 반응기 중 PFR에 대해서는 자, 이 설계 반응 정식은 자, 미분형이죠. 자, 그다음에 PFR에서 일어나는 이성질화 반응, 즉 A에서 A 반응물 A가 B로 되는 이성질화 반응에서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자, PFR은 반응 그 길이를 따라서 반응물이 하류로 이렇게 이동하면서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죠. 즉 A가 소모되면서 B가 생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PFR에서의 몰유량 부포를 보면 자, 이렇게 자, 반응기의 부피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A의 몰유량 FA0가 자, FA1으로 이렇게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자, B 몰유량이 자, FB는 이렇게 증가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A의 공급 몰유량을 FA0에서 FA1으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반응기의 부피를 우리가 앞전에서 우리가 유도한 요 자, PFR의 설계방 정식을 통해서 우리가 요 반응기 부피 V1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자, 요 미분 방정식 형태를 이렇게 재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하냐? 자, 단순히 여기다가 dv를 곱하고, 그쵸? 곱하고, 그 다음에 자, ra를 각각 양변에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dv는 ra분의 dfa가 되죠? 자, 그래서 요 형태에서 자, v가 v0일 때, 그쵸? v가 0일 때, 그쵸? fa는 fa0가 되겠고, 그리고 v일 때, v1일 때, fa1이 되겠죠. 그쵸? 자, 요거를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게 되면, 요거는, 자, v0에 v1 되고, 그쵸? 요거는 fa0, fa1, ra분의 dfa가 되겠죠? 자, 요거는 v1이 되겠고, 그쵸? 여기서 fa0에서 fa1까지 ra분의 dfa가 되겠죠. 그쵸? 자, 여기 a는 음수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를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요 아래 끝과 위 끝을 바꿔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자, v1은 마이너스, 그쵸? 마이너스, 자, fa1, fa0, ra분의 dfa와 같다. 자, 이게, 그죠?
여기는 아래 끝과 위 끝을 바꿔준 거예요. 이거 적분의 성질이잖아요. 그렇죠? 해주면 이거 다시 정리하면 FA1에서 FA0까지, 그죠? 마이너스 RA분의 DFA로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A의 공급 몰유량을 FA0에서 FA1으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반응기 부피 V1을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PFR에서 반응기 부피 V1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잠깐 끊고 가도록 하겠습니다.